아, 우송대학의 오덕성입니다. 저한테 회장님이 숙제를 주셨습니다.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 큰 그림을 설명을 해라. 그래서 총장님들이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라고 오더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설명되듯이 30분 안에 끝내라. 그래서 두 가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요. 대략 지난 2017년에 유네스코에 있었던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의 방향, 이때 발표된 것과 오늘 전에 부산대학 총장님 전호환 총장님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독일에서 한독 국제세미나의 아데코 컨퍼런스에 발표된 내용이 큰 그림의 핵심 내용이고요. 2부는 저희 대기업의 정책 과제로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봤던 세계 경제 포럼의 4차 산업혁명의 비디오부터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상식이 다 돼 있지만 2016년 2월 말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후속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디오상에 나오지만 새로운 혁명의 핵심은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핵심이 되고 그러한 핵심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일 것인가. 그래서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 후에 2017년에 유네스코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의 방향,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혁신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지만 결국은 새로운 혁명, 새로운 산업 모델은 기존에 생각했던 산업의 입지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성,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이것이 우리 대학의 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번은 Education of Innovation Talent in High Educational Institution, 대학에서의 혁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업의 육성, 새로운 가치 창출, 창업,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지요. 그것을 대학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탕으로 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아카데미 인더스트리 컬래버레이션이 되고 그러한 협력을 정책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혹은 혁신 플랫폼, 이것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혁신, 혁신사회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혁신의 씨앗이 되는 사람을 혁신 생태계와 연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가치 창출, 그 중심에는 산학협력의 중심에선 대학의 역할 변화, 그러니까 대학이 엄청나게 역할이 강조되고 필요하고, 이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제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슷한 해 2016년에 40년간의 연구를 해서 슈토하고 20명의 학자들이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40개의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Rise and Fall of Urban Economic, 도시경제의 쇠퇴 혹은 성장, 이런 것으로 했는데 부제가 LA Falls and San Francisco Rise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에 보면 크게 세 그래프가 있습니다. 한 그래프는 밑에서 바닥을 기는 그래프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자동차 산업, 철강 전통 산업, 디트로이트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그것에 비해서 샌프란시스코는 맨 위에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성장의 폭이 많이 커지지요. 그 중심에 뉴욕이나 시카고나 보스턴, 필라델피아와 같은 그런 거점 도시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 결과는 당시에 굉장히 쇼킹했다고 그럽니다. LA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LA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주가 되는 도시지요. 샌프란시스코 못지않게 잘 나가는 도시인데, LA의 1970년과 2015년간의 경제성장, 혁신성장의 내용을 보면 디트로이트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과 대학과 그것을 투자해서 혁신 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기업 창출, 이것이 없이는 기업의 유치만을 가지고 가는 전략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증명된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큰 그림 중에 첫째는 대학이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은 왼쪽에 있듯이 전통적인 연구 중심 대학, 교육이 있고 교수 학생들이, 그래서 그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연구된 것이 창업까지 가면 좋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올라가서 교육,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 단계 혁신과 발명, 기술 사업과 혹은 창업, 기술 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노란색으로 써 있듯이 Social and Economic Value,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대학의 포텐셜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즉 지속적인 혁신 원천, 사람을 가지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그 대학이 있는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는 중심으로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2008년에 텍사스 어스틴의 데이빗 깁스는 하버드 대학의 R&D 콜래보레이션은 책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학의 가운데 있고 왼쪽에 기업이 있고 스몰, 미디움 사이즈 펌이 있고 오른쪽에 주정부, 지방정부가 있고 같이 묶어서 혁신 공동체, 우리 회장님은 지산학 협력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혁신 공동체를 구축해서 맨 왼쪽에 탤런트, 역량 있는 사람들을 테크놀로지, 기술을 받아서 캐피털, 돈을 투입해서 노하우를 연계시켜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켓 니드에 맞추면 결국은 그것이 Successful Value Added Technology Adoption이 된다. 결국은 경제적인 가치 창출의 모체로서의 대학이 중심에 있다는 거지요. 그 그림에서 대학이 분명히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혁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뭐 유명한 캠브리지 사이언스 박도 있고요.
영국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도 있고 또 세계 혁신의 3대 거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실리콘 바디도 있고 오른쪽에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쪽에 루트 128도 있고요. 샌디에고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도 있고 요즘에 우리가 한참 부러워하는 대만의 신주 하이텍 인더스트리얼 파크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들이 사람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을 끌어가는 그러한 지산학 협력의 중심을 대학에서 했던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2개만 사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가장 골칫거리인 지역, 혹시 독일에서 도르트문트 대학 나오신 분한테는 죄송할 텐데 독일의 가장 골치였던 지역이 유럽의 톱5 하이텍 리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기술 지역과 두 번째는 알토, 핀란드의 알토 남의 그 이노베이션 가든입니다. 독일 경우에는 독일의 도르트문트 대학은 1960년대 초반에 건립이 돼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 강한 대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대표적인 TU9 그 거점 공립대학도 아니고 어정쩡한 차원에서 도르트문트가 1970년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철강을 완전히 포기해서 도르트문트의 독일 철강이 인류를 주고 독일의 모든 철강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석탄이 몽땅 다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맥주하는 맥주 기업들이 70%가 문을 닫는 그래서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골칫거리 지역이 됐습니다. 그 실업률이 2배가 되는 그래서 이 도르트문트의 시와 대학과 주변 세계의 도시와 대학과 연구소들이 합력해서 지금 말씀드린 도르트문트 테크놀 비전을 설계를 해서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중심에는 도르트문트 대학 등의 지역의 세계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독일의 연구소들, 지역 기업들이 뭉쳐서 20년 후에 2021년에 나온 것인데 왼쪽에 있듯이 구체적인 지역 혁신 효과들이 생겼습니다. 돈으로도 생겼고 고용으로도 생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생겼고 그래서 오른쪽에 챔피언스 리그 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별명이 붙었는데 골치 지역에서 독일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챔피언이 됐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올해에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2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성장에도 탑5가 됐지요. 그것을 분석한 글이 밑에 있는데 로컬 가버먼트 지자체 이거는 초강력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들과 주요 연구소들, 기업들과 협력해서 혁신 공동체를 만들고 10년간 투입해서 구체적인 경제 효과,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지만 16,000의 그 고용이 일어나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타 지역으로 갔던 학생들이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은 물론이고 타 지역 사람들도 데려오는 정도의 혁신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핀란드 아시지만 노키아가 주저앉고 핀란드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에스포 이노베이션 가든입니다. 알토 대학과 오타노미의 산업 지역이지요. 알토 대학은 다 아시지만 세 개의 대학이 통합을 해서 혁신 공동체 기반을 만들고 VTT라고 하는 연구소, 노키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 이런 것들이 묶여서 700개의 새로운 그런 창업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살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의 핵심적인 것을 요점을 보면 긴밀한 지산학 협력 체계를 통한 혁신 공동체를 구축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웠고 실천을 했고 그런데 이때에 대학을 앞세워 주고
나머지들을 지원했던 지자체의 지원 역할이 있었죠. 두 번째는 대학의 역할 중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을 교육시켜서 혁신 소스를 창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성화, 산업 생태계와 연결을 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주체가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업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역 혁신 플랫폼이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전 세계의 큰 그림이고 20, 30년 동안 반복된 그림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1997년에 테크노파크라고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최근엔 RIS까지. 그러니까 특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 RIS 체계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RIS는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과 교육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핵심 목표를 대학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통해서 지역 혁신의 중심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협업적 지역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자는 큰 목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일단 이제 또 실제적인 상황이 나오지만 너무 지자체가 앞서다 보니까 협업적 거버넌스와 지방의 정부의 역할 같은 것이 과하게 앞서 나가는 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큰 모형에서 비전은 지역혁신을 창조하되 혁신의 목표인 기업의 혁신, 대학의 혁신, 정부의 혁신, 그 다음에 순환형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는 목표를 걸고 추진 과제로서 고등교육의 지원에서부터 지역산업 생태계, 정주 여건, 사회복지까지 연결이 돼서 맨 끝에 혁신의 성과 도출은 지금 많은 도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만 신경을 쓰는데 일자리, 소득, 기업, 정주까지 목표로 하는 큰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6대 추진 과제와 5대 전략적 협업 과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실행 모델은 그러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목표가 있고 지자체와 국공립사립대학이 양쪽에서 평형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던 혁신 플랫폼을 중앙에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라이즈 센터를 집어넣고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총괄위원회와 중개전담 조직이 있는 그런 큰 실행 모델이 되겠습니다. 대략 라이즈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단계에 있고요. 서울시도 초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제가 대기업에서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에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기업에서 고등교육위원회를 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받아들이고 지역 라이즈 센터를 독립법인으로 해서 지자체와 대학, 산업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모형을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학 지원 사업 방식도 상향식 협업형, 두 번째 라이즈 예산 편성의 기본 현칙도 포뮬러 지원과 대학과 지역신 발전의 정합성을 기반한 대학 자율의 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들을 몰아가는 관점에서 다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즈가 현재 2025년부터 시작이 되면 대략 첫 4년은 도입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착기에서 대략 한 8년쯤 걸려야지 성장기로 정리가 될 텐데 아까 우리 어느 총장님이 잘 설계된 사업은 지속성이 있다. 그래서 BK 사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DJ 정부 때 시작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큰 방향으로
대학을 앞세우고 대학에 들어갈 모든 재정 지원들이 통합 창구가 돼서 대학 바탕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그 성과 관리 체계가 도입이 되면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가시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성공적인 해외 모델을 보면 한 지방자치를 가지고 라이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초강력적이고 아프리카의 경우는 국가들이 묶어서 리전이 되는 것도 보면 메가시티와 광역경제권과 연관된 초강력적인 협업 거버넌스는 앞으로 보완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워낙 교육부에서 기본 방침만 세우고 말아서 시도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그래서 우리 총장님들이 국장들한테 그 몇 마디 듣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 지자체, 정부와 시도 사이에서 대교협이 큰 방향을 끌어가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수요나 요구도 받아서 균형 있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대기업 산하의 라이즈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끌어가려고 하고요. 오늘 꼭 말씀 올릴 것은 지금 현재 시행 지침이 만들어져 있고 각 지자체별로 라이즈 기본 계획이 성립되어 가는 단계에서 각 대학에 설문을 보낼 겁니다. 195개 대학에 설문을 보내면 우리 총장님들이 기획처장한테 맡기지 마시고 요것만큼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의견을 집어넣으면 대기업 차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대기업에서 라이즈와 관련된 일종의 제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향식 경모 공장에서 상향식 협업형 참여 방식으로 개선을 하자. 예산 배분의 공정성, 포괄적 총액 지원 방식,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요. 오늘 보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의 독립적 거버넌스, 그래서 지자체는 돕고 방향을 만들어주고 대학들이 앞서 나가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3섹터 방식의 혁신 플랫폼 설치가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라이즈의 초광역화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역할로 조정, 지원,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당분간 각 대학의 요구를 받아서 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총장님들이 나중에 보시기에 하느라고 그동안 한 20년간 이루어졌던 그 지역 혁신 체계에 관한 논문들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실었습니다. 감사합니다.